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동영상 강의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 지난 수업의 보충 자료와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올려드리는 동영상 강의입니다. 먼저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압축을 해제해 주시고 이 강의는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스킵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돌려서 들으면 되겠죠?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스킵을 계속 눌러주세요. 자, 우선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어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 주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니 압축을 해제하고 실행된 주피터 노트북에서 해당 파일을 찾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폴더에 2번 주피터 파일을 열어주세요. 이번 동영상 강의는 2번 주피터 파일을 위한 동영상 강의입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 주실 때는 이 마크다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문서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주제는 EDA의 활용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판다스, 넘파이, 그리고 데이터 핸들링 기술을 이용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하우징 데이터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 URL에 접속해 보시면 머신러닝에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우징이라는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셋인데 주피터에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URL에서 데이터 파일을 가져옵니다. 데이터 파일에 컬럼명을 붙여주고 데이터를 임포트하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
리그레션은 어떤 연속형 변수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범죄율, 그리고 나이, 세금, 이런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피처로 활용하여 요 MEDV라는 집값에 대한 Y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피처들을 이용을 해서 요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리그레션에서 EDA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리그레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A는 Y는 AX 플러스 A2 X2 플러스 A3 X3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이겠죠. Y는 AX 플러스 A2 X2 플러스 점점점. 자, 이런 식으로 X 변수가 많아질 때는 변수 간의 공선성 그리고 상관관계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변수들의 관계가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변수들을 제거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문제에서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히트맵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트플롯리브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히트맵을 시각화하는 코드가 적혀져 있습니다. PLT라는 오브젝트에 서브플롯을 달아주고 CMap이라는 히트맵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오브젝트로 또 하나 달아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런 문장을 이용을 해서 IamShow라는 오브젝트를 추가적으로 달아주면 이런 식의 히트맵 시각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히트맵을 시각화해주는 기능을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가져왔던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Y 레이블만 제거하고, 다시 말하면 요 MEDV라는 칼럼만 제거를 하면 이 dfx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dfx를 이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히트맵에 대한 시각화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한 번씩 따라해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PLT에 오브젝트를 달아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따라해 보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쉽고 직관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중 스캐터 플롯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C본이라는 매트플롯리브를 응용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변수 간의 1대1 상관관계를 여러 개로 보여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경우 일일이 살펴보는 것보다
이런 중간에 유의미한 형태를 띠는 그래프들만 관찰하는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nox라는 변수와 dis라는 변수가 이런 식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다소 귀찮고 번잡스러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트맵 시각화가 가장 편리한 방법인데 위에서처럼 복잡한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딩하고 더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살펴봤었던 nox와 IDS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0.76으로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nox와 indus라는 변수는 추후에 변수를 합쳐준다거나 공선성을 제거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강의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각화를 이용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측 문제에서 저런 집값 데이터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나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 시계열에 따라서 데이터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딥러닝의 LSTM 같은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직접 시계열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reate dataset은 저희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했었던 도시에 관련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인덱스를 시계열 컬럼으로 바꾸는 내용을 실습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이 데이터를 시간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관찰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커스터머 카운트라는 게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밸류이면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하면 시계열에 따른 변화량을 추이를 관찰할 수 있겠죠. 이 데이터는 랜덤으로 생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의미는 거의 없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0부터 1000까지 랜덤으로 생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향성도 발견할 수 없죠. 하지만 주가 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볼 때는 이런 시각화가 굉장히 유용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네이버에 시가총액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에 어떤 값이 올지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런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봤고
이런 시계열 그래프를 도시별로 관찰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를 했습니다. 도시 그리고 그 도시의 일자별로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플로리다의 2009년 1월 5일, 1월 19일, 1월 26일과 같은 형태로 그룹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 객체를 가지고 그룹 바이 객체에서 플로리다인 도시만 시각화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계열 관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플로리다 그리고 갤럭시인가요? 네,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뉴욕, 텍사스 이런 도시들의 시각화를 각각 수행했습니다. 플롯을 4개를 찍어주고 하나에다가 쇼를 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들이 너무 겹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그려주는 게 좋겠죠. 자,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방금 전에 말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제대로 추이를 관찰하기가 힘들겠죠. 물론 현재 데이터가 이쁘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겠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예쁘게 생겼다면 여기에 예쁘게 겹치는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어떤 예제와 어떤 변수에 이런 시각화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예제를 살펴보고 코딩을 직접 해보는 정도의 난이도였다면 이제는 분석에 필요한 내용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